네, 규제의 역설이라고 해야 할까요?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으려고 토지거래 허가제를 지정했더니 시장에서는 정부가 찍어준 상급지 투자처라고 받아들이고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넉 달 동안 세 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서울 집값 상승폭은 다시 커졌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대체 뭐가 문제인지 정부가 연내 또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부동산 대책 세 차례 나왔고요.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 일부 통계로는 집값이 상승폭이 더 커졌다. 뭐 좀 이렇게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통계 여러 가지 통계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대출도 다 막혀 있는데 네. 현금 부자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는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네. 지난주에 한국 부동산원 통계를 보면요. 서울 아파트 주간 단위 변동률이 전주에 0.17에서 0.2%로 좀 올라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다시 더 커졌다. 오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예. 다만 국민은행 기준으로 보면은 상승률은 약간 둔화됐는데 저희는 0.26에서 0.23으로 떨어졌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도 부동산원보다는 수치가 높죠. 그러네요. 상승률은 조금 둔화됐지만. 예.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맷집이 세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이게 토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극약 지방이거든요. 그렇죠. 이 주식으로 따지면은 서킷 브레이크예요. 서킷 브레이크. 아주 못 사게 만들어 버리는. 그렇죠. 네. 완전히 이제 수요를 이제 실수요 빼고는 아예 집을 못 사게 하는 어떻게 보면 극약 지방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이제 오르고 있다는 것은 뭔가 어떻게 보면 시장의 어떤 불안정성 혹은 수요자들이 어떤 불안 심리가 굉장히 강하다. 예.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불안 심리도 강하고 맷집도 강해졌다는. 맷집이 참 세졌다. 이게 네.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만. 정부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에 쏠린 자금, 특히 이제 금융시장, 생산적 방향, 증시로 좀 돌려놓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다시 오른다는 통계들을 보면 그런 기대가 참 현실화되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머니 부분은 일어났죠. 일어나고 있다. 고객의 탁금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고객 많이 고객의 났으니까. 탁금이 작년 말에 예. 54조 5천억이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78조 2천억이네요. 많이 늘었어요. 한 43%가 늘어났고 24조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살 돈들이 이제 휴식으로 이동한 것은 맞아요. 맞는데 문제는 전체 통화량이 늘어난 게 저는 어떻게 보면 집값 상승의 또 다른 이유가 되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지금 9월 기준으로 M2라고 그러죠. 예. 시중에 풀린 총 통화량이 4,430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중에서 24조 정도만 주식으로 갔다고 옮겨갔으니까. 보는 거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돈이라는 게 칸막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네. 하는 거다. 그리고 이 주식하고 서울 아파트 간의 상관계수가 한 0.87 정도 나옵니다. 아주 높네요. 같이 간다는 거예요. 같이 방향성이. 가네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공급 부족 불안 심리 이런 것들이 예. 어떻게 보면 다 겹쳐서 이런 현상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최근에 제가 봤을 때 자꾸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약간 지난 얘기란 말이에요. 통계는 좀 지난 통계니까. 예, 네. 후행성을 띠고 후행성이니까. 있으니까. 근데 저는 약간은 좀 주춤할 것 같아요. 그렇게 왜 이런 말씀을 그런, 드리냐면 친구들이 좀 있어요. 일단은요 지금 대출이 안 돼요. 거의 다 이제 그렇죠, 은행에서 거의 연말까지는 거의 이미 그 문을 다 닫았단 네, 말이에요. 은행들이 뭐 더 이상 주담대를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출 총액하고 거래량하고 서로 맞물려 있죠. 그거 하나.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대출 금리가 연 6%까지 올랐어요. 최고금리 수준이에요. 예, 그런 것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 매수 우위 지수라고 이런 걸 내거든요. 이것도 매수 우위 보면은 지수요? 조금 떨어져요. 확실히. 근데 이제 거래량에서 좀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예. 거래량이 지금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은 8, 9월이 한
8,300, 8,600 정도 됩니다. 예. 근데 11월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근데 통계는 이제 한 달 뒤까지 이제 집계를 하니까 지금까지가 한 1,000건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아, 1,000건 정도. 예. 그러면 11월도 다 가잖아요. 예. 근데 대출은 거의 막혔지. 음. 금리는 올라가지. 음. 이런 상황에서 12월까지 집계를 하더라도 저는 뭐 잘해봐야 한 4, 5천 건 정도 나올 것 같다. 예.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약간은 좀 눈치 보기 장세 혹은 숨고르기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이제 15대책을 포함해 세 번째 나와서 뭔가 이 부동산 대책 효과가 없다는 게 시장의 반응인데 조금씩 이 영향이 안정된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조금 약간 이제 대책의 긍정적인 이 평가를 좀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건 좀 두고 봐야 돼요. 두고 봐야 돼요? 두고 봐야 되고, 그러니까 대책의 어떤 효과보다는 주택 시장을 둘러싼 다른 변수들이 또 영향을 더 미치는 게 아닌가.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도 보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을 때 이 도심 아파트 가격은 크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거래량만 줄어드는 거래량만 어떤 그런 줄고.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토지 살 때 허가 받는 거 아니잖아요. 아파트 살 때 허가 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원래 토지거래 허가는 말로는 그래야 되는데 예, 이제 예. 아파트 규제로 이용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물론 아파트에 약간 부속돼서 땅이 있긴 하지만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러니까 내가 전세 끼고 못 산다는 얘기는 예. 파는 사람도 전세 끼고 못 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시장에 거래되는 매물이 확실히 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면은 이 거래가 많지 않으면요. 네. 과거에도 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하나 그리고 거래되고 나면 아이고 막 신고가를 이렇게 갱신해 버리는 이런 문제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예. 지금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혹시 착시 현상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은 한번 되짚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네요. 효과를 좀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네. 제 생각에는 이런 추세가요. 네. 뭐 짧으면 한두 달 아니면은 길게는 하는 내년 5월 말까지 좀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내년 6월 3일이 이제 지방선거지 않습니까? 예. 지방선거 이후에 이제 세제 개편안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 전까지는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예. 세금을 올리는 얘기가 좀 나올 수 없지만 예. 그 이후에는 나온다. 그래서 마지막 카드가 결국은 세제 카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방선거 이후에 예, 63 예. 지방선거 이후에 세금 카드.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침 오세훈 서울시장이 네. 이제 토호제 해제를 고려해볼 만한 시점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지금 그렇게 발언을 했는데 그런 인식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면 해제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미세 조정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세 조정 왜 예. 그런가요? 가령 또 뭐 동탄 같은 경우 있잖아요. 예. 그거는 집값이 되게 비싸거든요. 예. 그는 국민주택 규모로 보면 16억 5천까지 해요. 어지간한 광복 아파트가 보다 비싸요. 이거 빠져 있거든요. 오히려 거기는 지정해야 되는 어떤 거기는 상황이 빠져 있고. 생길 수가 있고 구리도 좀 약간 꿈틀거리고 그리고 노도강이라든지 건강구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은 올 들어 가격이 빠진 것도 많기 때문에 조금은 선별 이렇게 재지정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은 이게 지금 동별로 지정하려면은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자체장이 해야 되거든요. 예. 서울시장이 하거나 아니면 경기도지사가 해야 되는데 이게 선뜻 아마 의사결정을 못 할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법이 바뀌면은 그게 지금 발의는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특정 지역을 이렇게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마 통과가 되면은 예. 제 생각에는 충분히 이제 법제화가 되잖아요. 예. 그럴 때 아마 조금은 어쨌든 간에 뭐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뭐 이미 지금 하나도 안 올랐는데. 네,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 예, 있잖아요. 예. 이 집값이 통계가 정부와 여당에 조금 자기적으로 이용을 했다. 그런 지금 갈등이 좀 있으니까 미세 조정이라는 게 그걸 얘기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주택 시장이 가면 갈수록 분화되는 양상이잖아요. 나눠지는 거, 예. 양극화 뭐 이런 예, 거요.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 일어났던 어떤 그런 시 통계를 가지고
뭐 재지정 혹은 뭐 일부 해제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데 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만약 해제된다 그러면은 그 신호를 이렇게 삐딱하게 이게 굴절해서 또 이렇게 수용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조심스러워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제 생각에는 지역 거주자들 이분들의 뭐 재산권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규제는 없는 게 좋은데 조금은 불편을 좀 최소화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실제 오르지 않은 지역 위주로의 이제 미세 조정의 필요성도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이 전세 얘기를 해보겠는데 늘 이 실수요자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실거주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전세 물건이 많이 줄었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가요? 전세 물건이 정말 많이 줄었어요. 그렇게? 지금은 전세값이 오르는 것보다는 저는 전세 매물이 없는 게 더 이슈인 것 같고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오기 전에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게 전세 매물 통계내는 데가 있어요. 아파트 실거래가라고 그래서 그 조사를 해보니까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작년 말에 비해서 한 19% 정도 줄었어요. 그렇게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은 거죠. 경기도는 거의 38%가 줄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저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네요. 가격보다 공급 매물이 멈춘 전세 매물. 그렇죠. 유통 매물이 이제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2020년에 이제 임대차 입법을 하면서 이제 세입자가 계약형 청구권을 행사하니까 이제 4년 동안 살게 되었죠. 그럼 그만큼 매물이 안 나오는 거죠. 지난 6.27 대책 때 대출 받으면 또 6개월 안에 전입해야 되고 또 토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 어떻게 보면 공급이 안 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시장으로 보면요. 재고 말하면 저량보다는 이 유량이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유통. 그렇죠. 그래서 이게 원활하게 이게 유통이 되어야 어떻게 보면 흘러야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부작용이 없는데 지금 굉장히 약간 이게 거래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게 작은 어떤 재료만으로도 이게 어떻게 보면 급등락을 하는 그런 변동성이 좀 커지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책을 펼 때는 좋은 의도 갖고만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를 같이 보고 판단해야 돼요. 네. 전세 유통 물량이 워낙 적었다는 문제를 얘기해 주셨는데 가격 얘기하는 전세 지금 같은 아파트 단지 같은 면적에서도 전세값이 5억 이상 차이가 난다. 이 계약갱 시청구권에 이런 문제입니까? 계약갱 청구권은 아니고요. 그 이제 분양을 이제 받으면은 지금 잠실 아파트 얘기인데 이게 3년 뒤에 입주를 이제 아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합원 매물은 이제 채를 구하면 4년 동안 살 수 있는데 일반 분양 받은 이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면 3년밖에 못 사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 차가 이제 25평형인데 이게 하나는 15억이고 이거는 4년 살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9억 5천이라서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난다. 뭐 이런 얘기다. 그런 거군요. 가격의 이중 구조 이렇게 이중 구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전세값이 가격으로 해서 아까 매물이 워낙 전세 유통 물량이 워낙 적은 게 큰 문제인데 가격이 특별히 많이 오르는 게 이 중저가 지역에서 전세가 상승률이 더 높다면서요, 이게?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는 제가 오면서 통계를 한번 돌려봤는데 지금 2년 전에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서울이 아파트 전세 가격이 한 10.4% 정도 올랐어요. 근데 많이 오른 것들이 특징이 보니까 주로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평균 이하가 이런 데입니다. 강북, 노원, 도봉, 동대문, 은평, 성북구, 금천구예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안 올랐으니까 주로 싼 곳을 이제 찾아서 이동하면서 중저가 지역에 아마 전세 가격이 오를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전체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집값이 말하면 매매값이 많이 오른 지역이 전세값도 많이 오른다. 결국은 전세 시장은 매매 시장에 종속이 되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 전세값은 별로 안 올랐어요. 전세값 자체는 왜냐하면은 지금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 비율이요. 국민의힘 기준으로 51%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매매가 대비 51%. 그러니까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은 지금 매매 가격이 급등하면서 예. 결국은 이 매매 가격이 전세 가격을 상승 견인시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전세 들어가려니까 돈이 없어. 그러니까 보증금은 낮추고 일부 월세를 낼 거 월세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월세화가 이제 가속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세 가격 급등과 월세화의 바로 그 바탕은 바로 매매 가격 급등이 초래한 어떻게 보면은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럼 내년에는 대부분이 또 전세값이 좀 오를 거로 보거든요. 내년에는? 왜냐면 전세값이 안 올랐잖아요, 그동안에. 그동안에 안 오르니까. 예, 그래서 내년이 아마 대체적으로 전세 가격이 올해보다는 좀 더 오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